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익명을 요구하는 정부 소식통은 육군 제7기동군단에 K-21을 더 배치한다며 북한의 탱크는 이제 우리의 상대가 안 된다. 유사시 안정화 작전에선 K-21을 K2 탱크보다 유용한 전력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100대 이상의 K-21 추가 세율가 결정됐다고 전했는데요. 그런데 기존 K-21 추가 주문량인 레드백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합참은 관련 예산을 타내면 2024년부터 육군은 새 K-21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2007년 개발이 끝난 K-21은 승무원 3명과 완전무장한 보병 9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70km이며 외부 도움 없이 물에 떠 시속 6km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40mm 가관포와 7.62mm 기관총을 대고 앞으로 행궁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인데요. 그러나 처음 K-21이 나온 그 전장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차 양산 K-21에는 레드백의 신기술을 적용하자는 여론이 군 안팎에서 일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사정을 잘 아는 정부 소식통은 구축적인 기종, 선정대 기존 K-21 추가 주문량인 레드백 선택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100대 이상의 레드백이 제7기동군단에 배치되어 대한민국을 지키는 날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레드백은 한화 디펜스가 호주 육군의 랜드 403단계 사업에 내놓은 도전작입니다. 랜드 403단계 사업의 목적은 180억에서 270억, 호주 달러 약 16조에서 24조 원을 들여 호주 육군에 궤도형 보병 전투 차량 450대를 사는 것인데요. 레드백의 라이벌은 독일 방산기업인 라인 메탈 디펜스의 링스 KF-41입니다. 현재 호주 현지에서 레드백과 링스 KF-41의 성능 방어 화력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붉은 등독 거미를 뜻하는 레드백이 원형은 K-21인데요. K-21을 호주인의 체형을 고려해 크기를 키웠고 K9 자주포의 파워텍 엔진 플러스 변속기를 가져왔습니다. 군 관계자는 K-21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레드백을 만들 수 있었다며 두 장갑차는 DNA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DNA의 형제 사이지만 K-21과 레드백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K-21에 당장 도입할 수 있는 레드백의 신기술이 여럿있는데요. 우선 능동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 피스트를 K-21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과거 탱크나 장갑차는 미사일과 같은 적이 대전차 화기를 만나면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미사일을 탐지하면 연막탄을 자동으로 발사하거나 전자장비로 미사일의 센서를 교란하는 소프트킬 기술이 나왔죠. 최근에는 대응탄을 발사해 대전차 무기를 직접 파괴하는 하드킬 기술로 발전했습니다. 레드백은 최첨단 전투기에서나 볼 수 있는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를 이용해 장갑차로 접근하는 적,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이 SM-3 미사일로 적탄도 미사일을 격추하는 방식대로 그대로인데요. 지휘관이 장갑차 내부에서 특수 헬멧으로 밖의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이언 버전도 있습니다. 아이언 비전은 차량 내부에서 특수 헬멧을 쓰고 고글을 통해 전차 외부 360도 전 방향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장갑차 내부 승무원은 밖을 볼 수 없습니다. 기존 외부를 관측하는 조준경과 전망경은 시야가 아주 좁기 때문에 빠른 대응을 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아이언 비전은 장갑차 밖의 영상을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로 볼 수 있습니다. 고개만 돌리면 마치 투명 장갑차 너머 외부를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기술인 아이언 피스트와 아이언 비전은 K-21에 작용하면 더욱 생존성과 방어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K-21의 궤도를 고무궤도로 바꿀 수 있는데요. 레드백의 궤도는 철이 아닌 복합 소재 고무궤도입니다. 고무와 내열성 강화 합성 섬유, 철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고무 궤도는 철제 궤도와 비교하면 주행 소음이 적고 기동 성능이 높아집니다. 내구성도 더 늘어나는데요. 철제 궤도보다 50% 이상 가볍기 때문에 연료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무게가 줄어들어 무기 등 방호 장비를 더 장착할 수 있게 되므로 장갑차 승무원들의 생존성을 높였습니다.
한화 디펜스 관계자는 레드백의 아이언 피스트 아이언 비전 고무 궤도는 예산만 좋아진다면 K21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K21의 레드백의 피를 수혈하기에 앞서 육군이 레드백을 직접 운용해 볼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평가를 마친 레드백 2대가 올 연말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연말 레드백 시제품을 국내로 가져오면 육군이 시범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육군이 레드백을 시범 운용하게 되면 K21 2차 양산 사업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고 레드백을 제출 기동군단에 배치하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점 운용 제도를 운영합니다. 기업이 수출하려고 개발한 무기체계를 우리 군이 일정 기간 시범적으로 운용한 뒤 운용 실적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지난해 4월부터 이미 육륜 장갑차, 사륜 장갑차, 총기류 등이 군에서 시범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미 배치된 K21도 레드백으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K21을 야전에서 공장으로 가져온 뒤 점검하고 성능을 높이는 창정비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성능을 레드백 수준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한편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한화 디펜스, 레드백, 장갑차 호주 수출 여부를 미국 장갑차 사업 수주 전초전으로 평가합니다. 레드백이 호주 랜드 403단계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 50조 원에 달하는 미군 M2 브래들리 장갑차 4,000대 교체 사업이 유력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 수 있어서인데요. 미국은 대표적인 방위산업 선진국입니다. 때문에 M2 브래들리 장갑차 교체에 미국산 장갑차가 더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은 랜드 403단계 사업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미국의 영국 방산기업은 호주군 장갑차 사업에 1차 관문에서 탈락했습니다. 놀랍게도 탈락한 미국 업체는 M2 브래들리 장갑차를 개발한 BAE 시스템즈입니다. 이 회사가 개발한 CV90 장갑차는 호주군이 선정한 후보군 가운데 가장 많은 1,200여 대를 생산했습니다. 실전 경험은 물론 유럽 5개국에서 쓴다는 것 등을 장점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호주군이 요구한 성능이 레드백과 링스 KF41에 미치지 못해 고배를 마셨는데요. 미 육군이 한화 디펜스 레드백 장갑차의 선택적인 전투 차량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고 알려진 것도 호재입니다. 선택적 유임 전투 차량은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차세대 장갑차입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35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기술적 한계로 장갑차 교체 사업에 실패했다면서 현재로선 호주 장갑차 사업 1차 관문도 못 넘는 BAE 시스템즈가 이 사업 우선 협상자가 되기 어렵다는 평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레드백이 호주 사업에서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면 미국 장갑차 교체 사업 유력 후보로 떠오를 뻔하고 하였습니다. 한편 레드백이 최근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GFP에서 세계 6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되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레드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파워팩입니다. 파워팩이란 엔진과 변속기를 하나로 묶은 기계 화장비의 핵심 부품으로 변속과 조향, 제동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데요. 기동력의 핵심이 바로 파워팩입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고장이 나더라도 엔진과 트랜스미션을 꺼내 파워팩으로 교체할 수 있어 편의성과 기동성 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K9 자주포에 적용된 파워팩을 적용하면서 짧은 기간 내에 체계 개발이 가능했습니다. K9에는 독일과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국산화된 파워팩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K9 파워팩은 국내 엔진과 변속기 기술로 상당 부분 국산화됐으며 엔진의 경우 품목수 기준으로 국산화율이 90%가 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암내장식 ISU 유기압 탄수 장치입니다. ISU는 기동 중 지면의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데요. 긴 쉴막대가 달린 토션바 형식의 완충장치와 달리 ALM이 내장돼 있어 공간 활용 효율성이 큽니다. 기존의 ALM이 차지하던 공간에 방호장치를 추가로 탑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토션바를 적용할 경우 지뢰 방호를 위해 토션바 상부와 차체 바닥에 두터운 장갑을 덮여야 하는데 중량 증가로 이어져 기동성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토션바 형태가 능동적인 완충 역할을 하는데 제한이 있는 것과 달리 ISU는 임무 형태, 지면 상태에 따라 변동하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투 중량, 방어 수준에 맞춰 완충 역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30mm 포탑과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중무장은 MK-44 30mm 기관포를 사용하는데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표준탄을 사용하며 미 육군의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의 25mm 기관포와 동일한 전동식 기관포이며 불발탄이 발생하면 전동기로 차탄을 밀어넣어 계속 사격할 수 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은 호주 정부가 이스라엘 라파엘 스파이크의 R2를 지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드백은 방어력 측면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방호 키트와 설계를 바탕으로 총탄과 지뢰, RPG 로켓포 등의 공격에도 탑승 병력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또한 철궤도는 지뢰 폭발 시 그 자체가 파편이 돼 위협이 되지만 고무궤도는 그런 위험성이 적습니다. 세계적으로 큰 이목을 끌고 있는 레드백을 대한민국 육군에 도입하여 확실한 자주 국방의 기틀을 만들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